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강북구 번화가의 평온한 오후를 찢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기태 국회의원이 연설 도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연단 위에서 무너져 내렸죠. 군중 사이로 혼란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거리,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경호원 셋이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어요. 한 명은 전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다른 한 명은 조기태의 넥타이를 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군중들 역시 발만 동동 구르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인도 구석에 세워두었던 낡은 리어카에서 나이 지긋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허름한 점퍼에 때가 묻은 모자를 쓴 이만복은 사람들 틈을 뚫고 조용히 조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군중은 그저 또 다른 구경꾼이라 여기며 길을 열어주었죠. 비켜봐. 내가 좀 볼게. 이만복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경호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만복의 눈빛에는 묘한 권위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조기태의 목을 살짝 젖히고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숨이 없었죠. 맥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정지다. 모두 비켜서요. 군중이 숨을 죽인 가운데 이만복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온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손을 겹쳐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30번의 압박, 2번의 인공호흡. 그의 손끝은 떨림 없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1, 2, 3, 9, 10. 이만복은 숫자를 세며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져 갔어요. 그가 만들어낸 고요한 집중의 공간 속에서 오직 구조만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물었지만 이만복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손끝만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만복은 멈추지 않았어요. 5분째, 조기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희미한 맥박이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군요. 자, 이제 구급대원들에게 맡기세요. 이만복은 달려온 구급대원에게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정지 추정 시간, 시행한 심폐소생술, 맥박 회복 시간까지. 의료진도 놀랄 만큼 전문적인 용어와 정확한 설명이었죠. 누군가 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죠? 구급대원의 질문에 이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군중 사이로 돌아가 자신의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왔습니다. 노숙자 영웅, 국회의원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와, 저 손놀림 봐. 프로 아냐? 의사도 아닌데 저렇게 침착할 수 있나? 노숙자라고? 정체가 뭐지?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도 특보로 다뤘죠. 그러나 주인공인 이만복은 그 모든 소동을 알지 못한 채 여느 때와 같이 강북구의 어느 공원 벤치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그의 얼굴에는 힘겨운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을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만복의 손길이 보여준 기적 같은 순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버렸죠. 길 위에서 태어난 기적은 이제 그의 잊혀진 삶을 다시 세상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의 기적 같은 구조 현장, 보건복지부 장관도 감탄.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각 방송사의 아침 뉴스는 어제 있었던 조기태 국회의원 구조 영상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죠. 뉴스 앵커들은 앞다투어 어제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어제 오후 강북구에서 유세 중이던 조기태 의원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한 노숙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그의 손놀림이 교과서적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조기태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내 차미선이 보여준 휴대폰 영상은 그의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요? 내가 거리에서 그것도 노숙자한테 구조받았다고? 조기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노는 강했습니다. 차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진정해요, 당신. 의사 선생님이 자극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 영상 내리게 조치할게요. 차미선의 입가에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었죠. 남편의 정치 이미지를 위해 이 일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돌려야 했으니까요. 언론사에 연락해서 이 이야기는 최대한 빨리 묻어버려야 해요. 노숙자와 연관된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람. 병실방, 복도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미선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병실을 나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이미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현재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제 도움을 주신 시민께 감사드리지만 지금은 남편의 회복이 최우선이니 조용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노숙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저 시민으로 대체했을 뿐이죠. 기자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차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노숙? 아니, 그 시민과 남편을 연관 짓는 사진이나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전 병원 원장실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병훈 원장은 조기태의 담당 의사와 함께 구조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압박 위치와 리듬, 깊이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최병훈 원장의 눈은 영상 속 이만복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찌푸렸어요. 이 손놀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담당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교과서적인 CPR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죠. 최병훈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의학 논문집 사이에서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20년 전 국내 최초로 정립된 심폐소생술 통합 매뉴얼이에요. 당시 이 프로토콜을 만든 분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논문의 저자명에 적힌 이만복이라는 이름. 그리고 첨부된 낡은 사진 속 젊은 의사의 모습이 영상 속 노숙자와 겹쳐 보였어요. 한편 그날 오후 강북구의 작은 분식집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순자 아주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만복 아저씨, 그게 우리 이만복 아저씨 맞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 사람 예사 사람 아니라고. 가게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순자는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가게 앞에 늘 리어카 세워놓고 김밥 먹던 그 아저씨 말이야. 항상 조용하고 얌전했지만 그 손이 달랐어. 사람 살리는 손이었던 거지. 그러나 정작 이만복은 여느 때와 같이 공원 한쪽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시의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이만복 선생님 맞으신가요? 이만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은 다름 아닌 조기태의 딸 조다현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복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다현의 눈에 이만복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어제는 한 사람의 생명을 되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이만복의 조용한 위험 앞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최병훈 원장이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옛 사진과 영상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신으로 빛났어요. 맞아. 이만복 교수다. 20년 전 의료계에서 사라진 그 사람이 맞아. 이만복 교수님의 손놀림은 마치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최병훈 원장이 병원 회의실에서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이만복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과 20년 전 논문 발표회의 사진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응급 프로토콜의 기초를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거리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셨는지 의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레지던트 하나가 조심스레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의료계에서 사라지신 거죠? 최병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그건 긴 이야기지. 당시 연구 조작 의혹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의 말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다는 사실이죠. 한편 강북구의 골목길을 누비는 기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노숙자 영웅을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언론사마다 특종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중 한 기자가 분식집 앞에서 오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노숙자, 아니, 이만복 씨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순자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자랑하는 것처럼요. 그 아저씨는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봤어. 그 손이. 사람 살리는 손이라니까. 우리 분식집에 가끔 오셔서 떡볶이 드시곤 했지. 말은 별로 없지만 눈빛이 달라.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았어.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서 지내시는지 아세요? 오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기 공원 쪽에 주로 계시더라고. 하지만 요즘 기자들이 많이 찾아다닌다고 어디론가 가버리셨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기자가 서둘러 공원으로 향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조다현이 아버지의 병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방금 전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노숙자분을 찾아가서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감사해야 하지?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 도와준 것뿐이잖아.
하지만 아버지 목숨을 구하셨잖아요. 그분이 없었다면. 그만해. 내가 어떻게 노숙자랑 엮일 수 있겠니?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되고. 아이고, 가슴이 또 아파오네. 조다현은 아버지의 완고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핸드백을 꽉 쥐었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감사 인사드릴 거예요. 병원을 나선 조다현은 기사에 언급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만복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며요. 하지만 공원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 기자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조다현은 근처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한 노인이 먼 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만복이었죠. 그는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공원 구석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어요. 저 젊은이, 어제 본 그 의원의 딸인가? 이만복은 잠시 망설이다 조다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다현은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일어섰어요. 아, 선생님, 찾고 있었어요. 이만복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요. 그저 길 가는 사람일 뿐이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어요. 선생님은 과거 의사셨죠?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을 개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만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요. 이제는 의미 없는 과거지. 조다현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생명을 구한 손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무례하게 굴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내 아버지는 괜찮으신가?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럼 됐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소. 이만복은 돌아서려 했지만 조다현의 다음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병훈 원장님이 선생님을 찾고 계세요.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싶대요. 이만복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진실. 이미 늦었소. 2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겠소.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이만복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몸을 돌렸고 순간 조다현의 손을 잡아 공원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오시오. 저 사람들에게 쫓기고 싶지 않소. 두 사람은 공원 뒷길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만복은 골목길을 능숙하게 헤집고 나갔어요. 조다현은 그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진짜 이야기는 뭘까? 어떻게 의사에서 노숙자가 되었을까? 한편 병원에서는 최병훈 원장이 옛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조작이었어. 이만복 교수를 의도적으로 모함한 거야. 그의 손에는 20년 전 이만복을 비난했던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보고서의 허점을 지적하는 새로운 분석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이만복 교수, 우리가 그분께 큰 잘못을 저질렀군. 최병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만복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만복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골목길 어딘가에서 이만복과 조다현은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이만복의 목소리가 조용히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이만복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조다현은 숨을 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두 사람은 강북구 외진 골목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이만복을 알아보고 조용히 소주 한 병과 2개의 잔을 내놓았죠. 20년 전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였소. 응급 상황에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 개발이 내 평생의 연구였지. 이만복은 천천히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과거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았소. 나는 한국인의 체형과 의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심폐소생술 매뉴얼을 개발했지. 그의 거친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심장 압박의 리듬을 재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손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3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프로토콜이었어. 임상시험에서도 생존율이 20%나 높아졌지. 그때 내 동료 교수가 내 연구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만복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조다현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실을 밝히려 했지.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했어. 하지만 그 동료는 내가 오히려 자신의 연구를 표절했다며 역공을 취했어. 이만복의 눈에 깊은 상처가 어렸습니다. 그는 2번째 잔을 비웠어요. 그 교수는 의료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내 연구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 증거도 조작되었고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교수직, 의사 자격증, 평판, 모두.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이만복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다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했지. 진실을 알리려 했소.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가족마저 떠나갔고 빚더미에 앉았소. 결국 이름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왔지. 이만복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모든 별을 가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버지를 돕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소. 그저 지나가다 본 광경이었을 뿐이야. 조다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물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이만복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서린 쓸쓸함이 가슴을 저몄어요. 손이 기억하는 법이요. 내가 개발한 프로토콜이니 몸에 배어있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서 연습했소. 이 손이 잊지 않도록. 그의 말에 조다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자신의 프로토콜을 연습했다니. 그 집념과 자부심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내 이름은 지워졌어도 내 지식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소. 이만복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묵직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나는 흔들림 없는 신념을 조다현은 분명히 보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최병훈 원장님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시고. 이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너무 늦었소. 이미 내 삶은 이렇게 흘러왔고 돌아갈 곳도 없소. 그때
포장마차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만복의 위치를 제보한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그 노숙자 영웅 아니세요? 이만복 선생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이만복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다현은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포장마차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의 추적을 피해 골목길을 헤집고 달렸어요. 한참을 달린 후 그들은 작은 사회복지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다현이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었죠. 여기서 잠시 쉬어요. 여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조다현은 불을 켜고 차를 끓였습니다. 이만복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돕지? 내 아버지는 나와 엮이는 걸 원치 않을 텐데. 조다현은 차를 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제 아버지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 하는 일이에요. 선생님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만복은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숨겨온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온 것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최병훈 원장이 조기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결연했어요. 의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님을 구한 그분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닙니다. 조기태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지나가다 도와준 사람이잖소. 최병우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어요. 그분은 이만복 교수입니다. 20년 전 우리나라 응급의학계의 선구자였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을 개발한 분이십니다. 그 말에 조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병우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프로토콜이 의원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노숙자가 유명한 교수였다고요? 조기태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병훈 원장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의학 저널과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 속 젊은 의사가 바로 이만복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20년 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의 기초를 만든 분이죠. 최병우는 조기태 앞에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만복 교수와 노숙자가 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노숙자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까? 최병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연구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동료 교수가 이만복 교수의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고 오히려 이만복 교수가 표절했다는 누명을 썼죠. 하지만 제가 옛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분명히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이만복 교수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겁니다. 조기태는 침대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과거 의료계의 권위자였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차미선이 들어오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뉴스에서 그 노숙자가 전직 의사였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어떡해요? 당신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차미선의 손에는 태블릿 컴퓨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노숙자 영웅의 정체는 20년 전 의료계를 떠난 의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어요. 이만복의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 모습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최병우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료를 모아 병실을 나섰어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의원님,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의원님 마음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병실에 남은 조기태와 차미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 일을 어떻게든 무마해야 해요. 노숙자와 엮이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실추될 텐데 이런 복잡한 과거사까지 얽혀 있다니. 조기태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때 다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조다현이었어요. 그녀는 부모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대화 다 들었어요. 조다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이만복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을 외면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2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리에서 지내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목숨을 구하셨다고요. 조기태는 딸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을 향했어요. 다현아, 넌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미지요? 아버지, 정말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우리는 그분께 빚을 졌어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예요. 조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차미선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조다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참 실망스러워요. 두 분 다. 조다현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한편 병원 원장실에서는 최병훈이 의사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만복의 과거 연구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프로토콜,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프로토콜이 바로 이만복 교수의 것입니다. 그가 20년 전에 개발한 것이죠. 의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병우는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의학계 전체가 그를 외면했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제라도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젊은 의사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보건복지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겠습니다. 과거 연구윤리위원회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재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만복 교수님은 현재 어디 계신가요? 최병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아직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후 어디론가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조다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만복 선생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최병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어서 그분을 모시고 와주세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다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이만복이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조다현은 이만복을 만났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최병훈 원장님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대요. 이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미 늦었소. 나는 이미 그런 세상과는 담을 쌓았소. 조다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선생님의 연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아세요? 제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에요. 이만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가겠소. 하지만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오. 그저 진실을 위해서. 조다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만복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어요. 함께 갑시다. 이제 세상이 선생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차례예요.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만복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이만복 교수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병훈 원장의 목소리가 병원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의료계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만복 교수님을 연구 조작으로 몰아간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음을 이제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이만복은 강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조다현이 함께했어요. 이만복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과거의 당당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만복 교수님이 개발한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 프로토콜의 진정한 창시자에게 그 공로를 돌려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병훈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병원 내 다른 곳에서는 조기태가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정치인으로서의 계산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살린 거군. 차미선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체면만 생각했나 봐요. 사람의 목숨을 구한 분을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됐어요. 조기태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항상 체면을 중시하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결정했어. 저분을 직접 만나 인사드려야겠어. 기자회견장으로 돌아가 보면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만복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교수님, 20년 동안 거리에서 지내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의료계가 내린 잘못된 판단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강당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만복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만복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죠. 분노라. 오래전에 버린 감정입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된 거죠.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만복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 이름이 지워졌지만 내가 만든 프로토콜은 계속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담담한 대답에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이만복의 인간적인 모습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고 조기태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나타난 그를 보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조기태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만복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당에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이만복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조기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름을 지운 의사와 목숨을 구한 정치인의 감동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죠. 그날 저녁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만복 교수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만복 교수의 공로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의료계 교과서에 그의 이름을 되돌리겠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박탈된 교수 자격과 의사 면허를 복원하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라졌던 이름 다시 교과서로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어요. 이만복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복은 오랜만에 병원 옥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뒤에서 다가온 조다현이 물었습니다. 이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주름이 봄 햇살에 더 깊어 보였어요. 아직 생각 중이요. 하지만 내 지식을 다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조다현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이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가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군. 그날 저녁 이만복은 조기태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조기태는 이만복에게 정치적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 힘을 빌려 의료개혁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 어떨까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보다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기본 응급처치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조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심이 깃들었어요. 그럼 그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차미성과 조다현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사라지고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이만복은 병원에서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실은 의대생들과 응급구조사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의학은 기술이 아닌 마음입니다. 손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환자의 아픔을 느끼는 법을 배우세요. 이만복의 강의는 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20년간의 삶이 녹아 있었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만복은 강의실을 나서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이었죠. 그에게 다가온 최병훈 원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병원의 응급의학과 명예교수직을 수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만복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최병훈의 손을 잡았어요. 영광입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바로잡고 압박해야 합니다. 리듬이 중요하죠. 명예교수가 된 이만복은 병원 강의실에서 인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들고 거친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압박 깊이는 성인 기준 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젊은 의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이만복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심정지 후 4분에서 6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죠. 10분이 지나면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 조기태가 조용히 앉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만복이 물었을 때 한 인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현장에서 경험하신 가장 어려웠던 응급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이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서의 경험, 그리고 노숙자로 지내며 보았던 거리의 응급 상황들까지. 가장 어려운 건 도구나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일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감명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기술보다 마음입니다. 환자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대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인턴들이 모두 나간 후 조기태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이만복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회복하신 것 같군요. 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응급의료 인력 양성과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오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만복 선생님, 점심 도시락 가져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떡볶이도 넣었답니다. 오순자는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노숙자 아저씨가 아닌 이만복 교수님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어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만복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순자는 조기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국회의원님도 여기 계셨네요. 조기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순자는 도시락 가방에서 또 다른 통을 꺼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오늘은 도시락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국회의원님도 드세요.
세 사람은 강의실에 함께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다른 세 사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인연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조기태가 자리를 뜬 후 오순자는 이만복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병원 생활은 편하신가요? 이만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적응 중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곳이라 많이 달라졌지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 이름이 다시 빛을 보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항상 선생님이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만복은 오순자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거리에서 지내던 시절, 그녀는 유일하게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분식집 앞에서 주시던 김밥 한 줄, 그 마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오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이만복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행복하셔야 해요, 선생님.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요.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번졌어요. 오후 이만복은 병원 재활센터에서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었어요. 그는 마네킹을 점검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의 세월. 결국 내 손은 여기로 돌아왔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조다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따라왔어요. 선생님, 제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왔어요. 모두 선생님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에요. 이만복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 학생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이만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맙구나. 자, 그럼 시작해볼까? 이만복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지식을 전달하고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다음 강의실에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만복의 20년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손은 이제 수많은 다른 젊은 손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만복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자신의 이름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만복 명예교수 마이너스 응급의학과. 그가 잃어버렸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만복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이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녁 무렵 이만복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생명을 구하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이만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만복 교수님의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은 응급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의과대학 강의실에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이만복 CPR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었어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며 강의를 듣고 있었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된 이 프로토콜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토콜의 창시자이신 이만복 교수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의 소개가 끝나자 이만복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 넘쳤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만복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청중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의실 맨 뒷자리에는 조다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만복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로서의 시작, 연구 성과, 그리고 부당한 누명을 쓰고 의료계를 떠났던 암울한 시간들까지. 그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숨을 죽였어요. 20년간 거리에서 지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의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셨나요? 이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이름이 지워졌을 때도 내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서 심폐소생술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 것 같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만복은 조다현과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저는 선생님을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조다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만복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내가 나를 찾아왔던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고맙다. 조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겼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을 통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병원 원장인 최병훈의 등장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최병훈은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학교과서 개정판에 교수님의 프로토콜이 이만복.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의과대학에서 이 이름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만복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최병훈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만복이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반짝이는 새 명찰이 들어 있었어요. 이만복 교수 마이너스 응급의학과 석좌 교수.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병원의 석좌 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응급의학과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만복은 명찰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에 잠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만복은 새로운 교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패에는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방 안에는 책상과 책장, 그리고 창가에 작은 화분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창가에 서서 병원 앞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그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다녔던 곳이었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조기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태,
이만복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교수 임용 축하 선물로 받았던 시계였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병원 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만복 프로토콜 공식 선포식이었어요. 의료계 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이만복의 오랜 지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당하게 잊혔던 이름을 다시 역사에 새기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병훈 원장의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만복은 단상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제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만복은 오랜만에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공원에서 그는 익숙한 벤치에 앉았어요. 예전에 그가 매일 아침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던 그 벤치였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조다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이만복 옆에 앉았어요. 여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이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소. 20년 동안 이 벤치에서 매일 심폐소생술을 연습했지. 그 덕분에 내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조다현은 이만복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칠고 주름진 손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수많은 미래의 의사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어떤 꿈이 있으세요? 이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꿈? 그저 내 지식이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길 바랄 뿐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명을 쓴 다른 이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요. 저녁 바람이 불어오며 두 사람의 대화를 감쌌습니다. 이만복은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새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운 이름은 세상이 기억했고 그 손끝의 진심은 다시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뒤편 언덕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의 손에는 새 교과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 첫 페이지에는 이만복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그의 이름은 빛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